자, 이게 하실 때 방법이 좀 정확하게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라는 지문을 읽고, 그럼 내가 여기다 막 표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읽었어. 그지? 뭐 동그라미 치고 막 이렇게 해서 읽었단 말이야. 읽고 문제를 풀었어. 풀었는데 예를 들어 다 맞지 않고 예를 들어 아까 뭐 보니까 보통 4번들도 틀리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1번 틀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죠? 이렇게 틀렸어. 내가 예를 들어 두 문제나 세 문제 정도를 틀렸어. 틀리면 뒤에 가서 제가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여기를 정독을 하는 거예요. 여기를. 그리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한 단락 하고 넘어가서 여기다가 체크하는 이렇게 채우는 거야. 근데 이게 봐봐. 빈칸 채우기처럼 하시면 안 돼. 내가 아까 뒤에서 이렇게 훑어봤는데 어떻게 읽는 학생이 있냐면 문제 보고 본문 보고 문제 보고 본문 보고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 막 테크노 추듯이. 네, 테크노 잘 모르죠. 이렇게 준다 이렇게 한다고 문제를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연습을 어떻게 하시냐면 한 단락을 예를 들어서 내가 봐봐. 여기 아까 내가 처음에 막 표시하면서 읽었잖아. 그러면 뭐 정신없이 표시돼 있겠지. 근데 두 번째 표시가 이거 왜 두 개를 만들었냐면 두 번째 할 때 다시 읽을 때 정독을 하는 거야. 아까 선생님 가르쳐준 방법처럼. 그럼 논리집중주의자와 포퍼가 뭐 지식의 수학적 지식이나 이때 좀 줄여야 돼 이거를.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좀 덜어내볼게. 덜어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야? 이 지식이라는 단어가 반복돼서 보이잖아, 그죠? 그럼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적 지식은 경험과 무관한 것이 있고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것을 구분하는구나 얘네는, 그죠? 그럼 핵심어가 뭐야? 지식이란 단어라는 게 보여야 되는 거야. 왜냐면 이 글은 논리 실증주의자나 포퍼라는 게 나왔으면 이게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설명할 거야. 철학이야, 철학. 사상 철학, 그지? 그럼 사상 철학 관련 질문은 인문에서 사상 철학은 뭐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야? 뭐가 제일 중요한 거야? 사람이 제일 중요해. 그 사람이 관점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그치? 그지? 그럼 뭐에 대한 관점이 있을 거 아니야? 관점이라는 게 뭐예요? 바라보는 방향을 말하는 거거든. 긍정적인 곳에서 보느냐? 그죠? 물론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그지? 그럼 지식을 경험과 무관한 것과 경험에 의존한 것을 구분했다라는 게 핵심인 거죠. 지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지? 그래서 그 중에 과학적 지식은 과학적 방법에 누적된대요. 누적된다의 다른 말이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읽다 보면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조금 빈칸을 밑줄 긋는 거를 줄여야 돼. 왜 줄인다? 이게 줄인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 단순히 밑줄을 적게 긋는다는 게 아니고 내가 뭘 잡으면서 읽는 거야?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다 보면 어떤 게 더 중요한 단어인지를 알면서 읽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연습이 좀 된 사람은 이렇게 돼. 이 정도로 쳐. 됐지? 그리고 치고 그러면 기준이 나야 사실은 미안하지만 내 이상을 드리면 좋겠지만 그죠? 전국의 일타 강사 선생이 니네한테 이 빈칸 만들어 주겠냐고. 오케이? 그렇다고 내가 막 허당은 아니니까 선생님이 한 15년 했으니까 못하지는 않는다고. 그래서 딱 주면 여기다가 아까 봐봐. 내가 지금 빈칸 뚫어놓은 게 내가 아까 밑줄 걷던 거랑 거의 일치하게 된단 말이야. 이 정도 되면. 오케이? 그럼 한 번에 내가 뭘 잡으면서 읽는 거야? 그 긴 문장에 핵심을 탁탁 짚으면서 읽는 연습이 조금 되는 거야. 처음에 잘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잘 안 되는 게 정상인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일부러 만들었어. 이걸 왜 만들었냐면 말로만 정독해라 그러면 이게 정독이 잘 돼 안 돼? 그냥 읽는 거야. 그냥 뭐 다른 게 없어. 근데 이 기준이 주어진 거잖아. 이해되세요? 기준이 주어졌잖아. 이 정도는 잡으면서 읽어야 되는 거구나. 근데 내가 놓친 게 있어. 그러면 조금 더 연습해서 조금 다음에 연습할 때는 신경 좀 써서 읽겠지. 그지? 읽다 보면 이런 단어를 좀 체크하면서 읽게 된다는 거야. 이해돼? 그리고도 안 되는 거는 수업에 와서 보완을 좀 하고. 됐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한 달락씩 하셔야 돼, 이거를. 두 번째 빈칸을 하지. 제발 왔다리 갔다리 했으면 절대 안 돼. 한 달락 잘 읽은 다음에 빈칸을 한번 채워보고. 그죠? 그럼 내가 놓친 단어가 뭔지를 그때 체크를 좀 해주고, 오케이? 그래서 내가 뭘 잘 못 읽는지를 보시고, 자꾸 이렇게 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일단은 저는 그 얘기를 하도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 자, 제가 아까 답지 드린 거 있죠? 빈칸 답지 드린 거 있어. 그거 꺼내봐.
나랑 같이 연습을 좀 해보자. 체킹하면서 보세요. 내가 하는 걸 좀 따라해 보셔야 돼, 사실은. 헷갈리지, 이제? 빈칸 정답지라고 써있는 애가 있어. 걔만 갖고 수업할 거야. 걔만 꺼내시면 되죠. 그래서 지문을 봐봐. 아까 얘기했던 논리 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거 전체적인 구조를 보여주면 이렇게 생겼어. 논리 실증주의자 포퍼가 나왔지. 그럼 얘가 메인일 가능성은 좀 낮다고 했다, 그죠? 근데 그렇다고 메인이 아닌 건 아니야, 그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표준이 되는 애야, 표준이. 그지? 그리고 뒤에 나오는 누가 사실은 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 화인이 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건 근데 경험을 해봐야 알아. 해봐야 아는 거니까. 그리고 글을 읽어봐야 알 수 있지. 이 구조만 갖고 알 수 있어?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야, 그죠? 다만 뭐 논리 실증주의와 포퍼에 대한 설명이 되게 짧았어. 그러면 이거는 시험 문제 낼 게 별로 없겠네. 이렇게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다. 논리 실증주의와 포퍼를 보니까 얘가 지식, 지식에 대한 어떤 관점을 얘기하는 글인 거야. 지식을 보면 경험과 무관한 게 있고 뭐가 있어? 경험에 의존하는 게 있다. 그죠? 그리고 그 중에 과학적 지식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뭐 된다? 누적된다. 잘 봐. 여기서 뭘 잡아야 돼? 아까 얘기했잖아. 인문 철학은 뭘 잡아야 돼? 관점, 다른 말로 그 사람의 주장을 잡아야지. 그래야 돼. 그죠? 그러니까 뭘 잡는지도 모르고 읽으니까 문제인 거야. 내가 뭘 잡아야 될지, 뭐는 중요하고, 뭐는 중요하지 않은지 보는 눈이 없으니까 학생한테 그냥 정독을 해. 이러면 그게 실력이 늘지가 않아, 사실. 그 늘려고 해도 얼마 걸릴 것 같아? 몇 년 해야 돼? 그럼 한 5수? 5수 할 거야? 7수 할 거야? 그럴 수는 없잖아. 그래. 그럼 그냥 솔직히 나중에 가면 이제 자기 성적에 맞춰서 학교를 포기하죠. 이제 재수까지는 해보는데 그 다음에 잘 안 하게 됩니다. 안 하게 되는데 가능하면 현역일 때 조금 더 올려놓는 게 좋아. 이렇게. 그죠? 그래야 재수 가능성도 좀 높잖아. 이제 그런 거 좀 해놓으시고. 그럼 그 다음 봐봐. 가설은 과학적 지식의 후보가 되는 것인데 그들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을 그러니까 봐봐. 앞에 나왔던 단어가 뭐냐면 이거 설명해줄게. 앞에 봐봐. 인문학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알고 읽어야 돼. 인문학은 여기 보면 여기 봐봐.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뭐 된다고? 누적된다 그랬잖아. 과학적 지식은 과학적 방법에 누적된다 그랬잖아. 그럼 그 말이 확 이해가 돼? 이게 과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관점을 얘기하는 철학을 얘기하는 거야. 이해돼? 과학자들의 사상을 얘기하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과학적 방법에 누적되는 게 뭔데? 가설을 세우고 가설로부터 예측을 한 다음에 예측을 한 다음에 여기 지우고 있어. 미안해. 지우면 어떡하니? 그렇지. 이게 있었지. 자, 가설로부터 예측을 한 다음에 도출된 예측을 한 다음에 예측을 관찰이나 실험 등의 뭐야? 경험을 해. 자, 잘 봐. 여기도 잘 봐. 여기도 사실은 내가 좀 줄여줄게. 관찰이나 실험을 하는 게 뭐 하는 거야? 경험인 거야. 수식하는 말은 봐봐. 수식하는 앞에 말은 A는 뒤에 있는 B를 설명하고 있는 말인 거잖아. 이해돼? 그럼 여기서 더 줄일 수 있어. 그치? 관찰이나 실험하는 게 뭐야? 경험이구나. 그러면 나는 경험만 잡고 갈 수도 있어. 사실은 더 잘 읽으면. 이해돼? 그럼 가설 봐봐. 되게 간단해지지. 그치? 누적된다는 게 뭐야? 가설을 세워. 예측을 해. 그 다음에 실험 같은 걸 해가지고 경험을 해. 그치? 근데 그 다음에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해? 판단을 내려서. 그죠? 그 시험하는 과학적 방법을 제시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가설을 시험하는 거야. 이게 시험인 거죠. 그죠? 그럼 누적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아까 얘기했던 누적이. 아직 안 나왔지? 그래서 예측이 맞을 경우나 논리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으면 누적이 되는 거야.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으면 누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디 나왔니? 도출된 가지 하나씩 뭐가 되는 게 누적되는 거야?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되는 게 누적인 거지. 그럼 핵심이 요거야. 요 정도야. 요 정도 빨간색 친 거. 보이니? 얘는 그런 얘기구나. 오케이?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논리학적 지식이나 수학적 지식은 누적된다 안 된다? 누적되지 않는 지식이겠구나. 이것도 나올 수 있는 거야. 그 말이잖아. 이해돼? 과학적 지식은 누적이 되는 지식인 거고. 그죠?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적 지식은 경험과 무관하다는 게 뭐야? 이런 가설을 세우고 예측하고 경험해가지고 새로운 지식으로 누적되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지.
이해돼요? 경험과 무관하게 생겨나는 지식이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그럼 누적됐다는 말이 이해가 됐지. 이게 인문학의 설명 방식이야. 이걸 내가 예전에 얘들한테 뭐라고 설명했냐면, 자, 얘가 A야. 얘가 A야. 처음 나온 애가 A야. 그럼 뒤에 나온 애가 뭐야? A 다시야. B가 아니고 왜 A 다시야? 비슷한 말을 조금 다르게 다시 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A 다시가 뭐니? 가설로부터 예측을 해가지고 경험을 해가지고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된다라는 게 A 다시인 거야. 그럼 얘네들은 무슨 관계가 있어? 거의 같거나 유사한 말이겠지? 이해됐어? 그럼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짧은 게 어려워? 긴 게 어려워? 짧은 게 어렵다니까. 그럼 긴 걸 가지고 뭘 이해해 주시면 돼? 짧은 걸 이해하면 되는 거야. 이게 원래 그래서 봐봐. 이게 핵심어나 중심 문장이 있고 중심 문장은 뭘로 이해하는 거야? 뒷받침 문장으로 이해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설명문은 다. 기본 구조가 그거야. 이해돼? 이해되니 안 되니? 그죠? 짧은 걸 긴 걸로 이해한다. 쉽게 말하면. 그걸 자꾸 쓸 줄 알아야 돼. 이거를. 됐어? 그리고 한 단락에서 얘기하려는 건 몇 개야? 원래 단락당 중심 문장은 하나야 원래. 그치? 그러니까 여기 핵심은 하나야. 논리식 중재와 뽀뽀는 지식을 어떻게 본다? 두 종류로 본다. 끝이야. 이게 핵심인 거야. 오케이? 다만 그러면 지금 봐봐. 느낌이 있어야 돼.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적 지식을 설명하려는 거야? 과학적 지식을 설명하려는 거야? 그치? 과학적 지식을 설명하려는 거야.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야. 설명이 훨씬 길잖아. 과학적 지식 부분이. 그치? 이런 것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글을 잘 읽는다는 게 단순한 게 아니라 되게 어려운 영역이라고. 그러니까 니네 생각해봐. 국어 성적이 잘 안 오른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이유가 뭐예요? 정확한 방법도 잘 모르고 무작정 반복하면 올라 안 올라? 문제만 많이 푼다고 오를까 이게? 이거는요 문제만이 푼다고 깨달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거 깨달으려면 오수해야 된다니까. 진짜로 장난하는 게 아니고. 재수 삼수에도 못 깨닫는 애 많이 봤어. 국어 성적 안 올라서. 오히려 처음에 봤던 시험이 더 잘 봤대. 진짜 그런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재수 삼수 쓸데없이 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생각해봐. 니네 반대로 생각해봐. 지금 시작하면 내년은 재수랑 똑같은 거 아니야? 너무 재수없는 얘기 아니? 아니 잘 생각해보라고. 내가 내년에 수능을 볼 건데 1년에 미리 시작해가지고 1년에서 준비를 해놓으면 내년은 재수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럼 재수하면 삼수한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날 거 아니야. 내 말이 아니? 이게 차이가 커요 이게. 그리고 똑같지 않아. 그리고 왜 똑같지 않아? 네 재수하면 마음이 더 급하지 않겠니? 현역일 때도 급한데. 그죠? 그러니까 잘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재수 삼수에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법보다는 지금 여유가 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뭔가 여력이 있을 때 조금 더 해놓을 수 있는 게 맞는 거야. 지금 여유 있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보기에. 재수하기 싫으면 삼수까지 가기 싫으면 지금 하는 게 맞는 거야. 알겠죠? 가능하면 시간 여유 있을 때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타이밍을 한번 놓치고 나면 쉽지 않아요. 그 다음 읽어보자. 하지만 콰이는 자 이게 봐봐. 이거는 구조를 보면 이제 구조 연습했으니까 보이지. 그죠? 하지마. 어떻게 대놓고 얘기했잖아. 하지마. 그치? 전환했지. 전환하고 콰인이 나왔잖아. 그럼 이제 뭘 찾아야 되니? 관점의 차이를 찾아야죠. 근데 아까 앞에 힌트를 줬어 안 줬어? 어디에 대한 관점의 차이? 근데 그건 잘 몰라. 읽어봐야 알 수 있어. 솔직히. 과학 얘기할 줄 알았거든? 근데 과학 얘기 안 한다. 일단 읽어보면. 읽어봐봐. 콰이는 가설만 가지고는 예측으로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없다고 본다. 과학 얘기하는 거 맞네? 어디 가려고? 저거 치면 안 돼. 여기 좀 안칠 수가 없는 기준이 없는데. 아니 치면 카메라 잘 잡아놓고 있지. 오케이. 지금 전원 태도 얼마나 좋냐. 공부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뒤에 가서 사진 한 자, 봐봐. 가설만 가지고 예측을 논리적 도출을 맞네. 그러네. 과학 얘기하네. 맞지? 그치? 근데 과학에 대한 관점이 뭐야? 다를 거지. 이해돼? 자, 예를 들어 새로 발견된 금속이 있어. 금속이 열을 받으면 폭발한다는 아까 뭐가 있었지? 아까 핵심은 다시 체크해보자. 여기 봐봐. 아까 뭐였지? 가설이 있었지. 가설
그다음 뭐 할 거니? 뻔하잖아. 팽창할 거야. 예측을 했지? 그래. 단어 겹치는 거고요. 그리고 먼저 지금까지 많잖아. 모든 금속 열을 받는 팽창한다는 기존의 지식과 M의 열에 같은 조건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측은 가설. 봐봐. 아까랑 다른 게 뭐야? 아까는 가설 예측 경험이었지. 근데 얘는 가설 예측 다음에 뭐가 나왔어? 자, 잘 봐. 그럼 가설 예측이 중요한 게 아니지 여기. 차이를 보라고 했잖아. 얘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얘는 아까 나왔던 단어고. 누가 중요한 단어야? 자, 가설 예측은 아까 나왔던 단어니까 중요하진 않죠. 뭐가 중요하지? 기존의 지식. M의 열에 가했다는 거 조건. 그죠? 그럼 몇 개나 늘었어? 두 개의 변수가 더 늘어버렸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 예측의 가설 기존의 지식 여러 조건들을 모두 합쳐야 논리적으로 도출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실험을 했는데 실험했던 예측과 다른 결과가 나왔어. 그러면 어디에서 틀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틀렸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네 개야. 가설이 틀렸을 수도 있고 예측이 틀렸을 수도 있고 지식이 틀렸을 수도 있고 조건이 틀렸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딱 뭐 때문에 틀렸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뭐라 주장했어요? 기존의 지식과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해. 그러니까 따져봐야 될 게 몇 개나 있어. 몇 가지나 있는 거야. 뭐 수십 가지가 있는 거야. 수십 가지를 다 따져야 돼. 그 전체 지식을 다 뭐의 대상으로 봐야 돼? 시험의 대상으로 봐야 돼. 시험할 거면 다 따져봐야 돼. 라는 게 무슨 주의야? 총체주의가 나왔다는 거야. 되셨나요? 자, 내가 내용이 어려워서 지금 길게 설명하는 게 아니야. 글을 읽는 방법을 좀 보여주려는 거니까. 오케이? 내가 낚시를 하면 돼요. 내가 수능 뭐하러 가져오냐? 그치? 낚시는 누가 할 거야? 니네가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잖아. 오케이? 그 선생님한테 고기 잡는 방법을 잘 배워서 내가 글을 잡고 연습하셔야 돼요. 내 거가 될 때까지는. 됐죠? 그 다음 읽어봐. 논리실증자. 다시 나오셨네? 그치? 다시 나왔으면 또 뭐 할 거야 이제? 기본 설명하고 대조하겠지. 똑같은 구조야 이제. 그럼 논리실증 폭포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적 지식, 경험으로 분석명제. 요거는 이제 무슨 지식으로 넘어왔어? 그죠? 그지? 경험과 무한 지식, 무관한 지식인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적 지식인데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게 무슨 명제야? 분석 명제야. 아까 내가 수식하는 거 잘 보라 그랬지? 그럼 분석 명제는 뭐라고? 경험과 무관하게 참입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얘네들은. 됐어? 그리고 과학적 지식은 뭐래? 경험을 통해 참으로 판별되는 무슨 명제야? 종합 명제야. 얘는 그러니까 분석 명제와 뭐가 있다고 봐? 종합 명제가 있다고 봤어. 됐지? 그러나 콰이는 총체주의를 정당하게 이 구분을 뭐했다? 부정했다가 핵심인 거죠. 즉 다른 말로 바꾼 거야. 콰이는 뭐하지 않는다.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갖고 온 게 뭐냐면 이건데 이게 난장이야. 이게 그때 수능 때 너무 어려워가지고 애들이 이게 뭔 개소리야 이거가. 이게 말을 이렇게 보면 봐봐. 이거는 이제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안 나올 거라서 내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얘를 정리하면 이 내용은 통으로 보면 이거야. 총각은 총각이다라는 동어 반복 문제가 있고 총각은 미혼 남성이라는 뭐가 있어요? 동어 반복 명제가 두 개가 있어. 두 개가 있는데 총각은 총각이다가 총각은 미혼 남성이다와 같은 단어가 되려면 환원을 시켜줄 수 있어야 되는데 환원을 시키려면 얘네 둘이 모여야 돼. 환원을 낼 수 있는 이유가 분석 명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대. 얘네가 이렇게 설명했다고. 그지? 그지? 근데 이거를 깨려는 거야 얘는. 콰이는. 그럼 왜 분석 명제인데 그러면 동의적 표현은 언제나 뭐가 가능해? 대체가 가능하대. 그럼 왜 대체가 가능한데 왜 총각이 미혼 남성으로 바꿔도 되는데 물어보면 그게 환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래. 그럼 제자리로 돌아왔잖아. 아니 처음에 물어봐서 여기가 1번이야. 봐봐. 여기가 1번이야. 이 문장은 이거야. 1번이야. 환원이 가능해야 된대. 환원이 가능한 이유가 뭐야? 분석 명제이기 때문이래. 분석 명제인 이유가 뭐야? 동의적 표현이야. 왜 동의적 표현인데? 그럼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체가 왜 가능한데? 그럼 환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거야. 그럼 제자리로 돌아왔지. 그럼 다시 물어보겠지. 왜 환원이 가능한데? 그럼 또 돌아와. 그럼 무엇에 오류에 빠져? 순환에 오류에 빠진 거야. 설명이 돼? 안 돼? 설명이 안 되죠. 이게 뭐냐면 이거야.
닭이 먼저야 계란이 먼저야? 닭이 먼저지. 그럼 닭은 누가 낳는데? 알에서 나왔겠지. 알은 누가 낳는데? 닭이 낳았겠지. 이거야. 그럼 증명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깐 거야 얘를. 누가? 콰인이 누굴 깐 거야? 그걸 기억하지. 콰인이 누굴 깠어?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논리를 깐 거야. 니네가 내기하는 분석명제는 존재해 안 해? 존재하지 않아. 왜? 증명이 안 되잖아. 이해되니? 니네가 얘기하는 논리라는 것 자체가 이거 봐봐. 순환의 오류에 빠져 있는 애들이야. 근데 이게 뭐가 정답이라고 할 수 있어. 그치?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거 이해하려다가 어떻게 됐게 그 해? 난장판 났어. 이 지문을 20 몇 분을 풀어가지고. 그리고 틀렸어. 또 심지어 다 못 맞췄어. 자, 이거 한 20분에서 30분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뒤에 소설 지문이 2개가 남아. 고전소설 하나, 현대소설 하나, 2개가 남아. 2개 합치면 몇 점이게? 20 몇 점 정도 돼요. 4문제에서 보통 5문제 정도 있잖아. 평균 2점이니까 2, 4, 8. 20점 정도 가까이 돼. 그럼 이 지문에 있는 문제 하나 맞추겠다고. 그것도 봐봐. 지금 내가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몇 번 문제니? 거기 뒤에 넘겨보면 문제 보면 여기는 없어. 내가 지금 반만 찍어놨어. 문제 보면 있어. 거기 보면 심지어 이게 몇 개로 나온 줄 알아? 선택지 1개로 나왔어. 이 긴 얘기가 이해도 안 되는 이 긴 얘기가. 그러니까 이거 붙들고 있다가 애들이 그의 시험을 쇠로 망친 거 아니겠니? 이때가 2018년인가 17년인가 그랬는데 요거 망치고 그 다음에 2018년 갔는데 또 겁나 어려운 거 또 나왔어. 그래서 2년 연속, 이제 3년 연속에 2017년, 18년, 19년이 독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애들이 그냥 포기했지. 재수는 왜 했나 몰라요. 재수를 한 게 잘못이 아니에요. 독서 능력이 안 는 게 문제겠지. 이해되니? 1년이나 공부를 해도 독서 능력이 안 늘어. 왜? 방법이 정확하지 않으면 독서가 잘 안 늘어드나 보다 이게. 그지? 그러니까 계속 독서에 발목 잡힌단 말이야. 됐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까지 올라 나와 있는 거야. 여기까지 나와 있고 넘어가 봐. 나도 이거 옛날에 이해하는데 미친 줄 알았어. 이게 뭔 개소리야 이러면서. 근데 요새는 이해가 잘 돼. 또 몇 년 지났거든. 알겠죠? 그래서 맨 끝에 보면 뭐라더니 콰인이 뭐라 주장해서 종합명제와 구분되는 뭐는 없어? 분석명제는 없는 거야. 오류야 니네 거는. 나가리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용은 이제 콰인 얘기야. 콰인이 뭐라 그랬어요? 분석명제와 종합명제로 지식을 구분하는 대신 뭐 했니? 얘는 무슨 지식이 있어? 중심부 지식이 있고 뭐가 있어? 주변부 지식이 있대. 딱 눈치 차이지. 중심부 지식에는 누가 있을까? 수학이나 논리학적 지식이 있을 거야. 주변부 지식은 누가 있을까? 과학적 지식들이 있겠지. 이해돼? 근데 얘는 뭐라고 얘기했어?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은 아까 얘기했잖아.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가 왜 나와야 되는 거야? 기준을 잡아줬잖아. 걔네는 분리된다고 말했잖아. 근데 얘는 다른 종류라고 하지 않은데 이런 게 보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긴 문장에서 중요한 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이해돼? 진짜 현격하게 줄일 수 있어요. 이렇게 가면. 오케이? 그럼 잘 봐. 봐봐. 내가 실제로 밑줄을 그은 거 보시면 앞에만 읽어지니 뒤에만 읽어지니. 앞에가 더 많이 읽어져. 왜? 기준 잡느라고. 맞지? 그러니까 시간도 앞에를 더 많이 써야 되니 뒤를 더 많이 써야 돼. 앞에서 더 많이 써야 되는 거야. 근데 니네는 거꾸로 한단 말이야. 앞에는 엄청 빨리 읽어버리고 뒤에 가서 하고 심지어 어디서 시간을 다 써? 문제 가서 시간 다 써. 뭐 하느라고? 왔다 갔다. 이러느라고 시간 다 쓰지.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 거야? 그게 정답률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그거 해봤자 시간이 지나도 실력이 전혀 늘지를 않아버리기 때문에. 시간이 진짜로 실력이 안 늘어. 뭐만 늘어? 눈알 돌아가는 속도만 올라가는 거야. 눈알 돌아가는 속도. 스킬만 는다고. 이해되니? 그걸로는 절대 해결이 안 난다. 이거는. 오케이? 그래서 반드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정독 연습을 꼭 하시고, 정독하실 때 내가 빈간지 다 줬으니까 맞춰서 연습을 좀 하고. 오케이? 그리고 있잖아요. 이 얘기도 잠깐 드릴게요. 제가 오늘 자꾸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이야. 어떤 학생이 수능을 봤는데 걔 국어만 망친 거야. 또 그런 애들은 대부분 수학 1 미안하지만 영어 1, 탐구 다 1이야. 근데 뭐만
3이야? 국어만 3이야. 2도 아니야. 3 뜨는 경우 있어. 그래서 얘가 재수를 했어요. 재수할 때 뭐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국어를 했겠지. 당연히 국어를 했는데 야, 우리가 바보야. 내가 지금 국어를 했냐고 묻겠냐? 국어를 했겠지. 엄청 많이 했어. 근데 뭐 했냐? 문제집 이만큼 사다 푼 거야. 이만큼.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다 사다 푼 거야. 얘는 왜? 학력이 그 정도 되는 애야. 앉아서 막 4시간, 5시간씩 공부할 수 있는 애잖아. 그러니까 문제집 이만큼 풀고 가서 봤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또 3등급이 나오고. 문제집 이만큼 풀었는데. 그래서 얘가 진짜 그래도 똑똑한 애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이때는 선생도 별로 없었어. 그러니까 이런 걸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도 없으니까 문제집을 딱 한 권을 샀어요. 뭘까? 수능, 기출, 5개년치. 그거를 10번 읽어. 지문 분석을 한 거야. 선생님 지금 한 것처럼. 만점 나왔어요. 문제를 많이 푼다고 늦는다는 게 아닌다라는 걸 얘가 보여주는 거잖아. 예. 이 출석 이거 적고 가세요.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톡톡톡톡 체크하고 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죠? 되셨나요? 그래서 얘를 봐봐.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다른 종류가 아니야. 경험과 무관하지 않아. 다만 중심부 지식은 경험과 충돌이 났을 때 수정할 가능성이 좀 낮은 거고, 그죠? 주번부 지식은 어떻게 해야 돼? 과학적 지식 같은 거는 틀리면 1 더하기 2를 바꾸겠어요? 뭐가 발견됐다 그래서? 그렇지 않겠죠? 근데 만약에 그럴 수 있잖아. 뭐 물체 2개를 딱 결합했더니 갑자기 3개가 될 수도 있잖아. 이해돼? 1 플러스 1인데 갑자기 3개가 될 수도 있어 없어? 양자역학에서는 그런 일도 발생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결합했는데 플러스가 되는 경우도 있대요. 제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 못한 결과치가 경험이 나올 수도 있어 없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1 플러스 1이 꼭 2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럼 수학적 지식도 뭐 해야 될 때가 와? 수정해야 될 수가 있다. 그래서 1 플러스 1은 2라고 해놓고 옆에다 가로치고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이라고 수정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 양자역학에서는 1 플러스 1이 3 이렇게. 이해되니?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중심부 지식을 뭐 할 수도 있어? 수정할 수도 있겠죠. 다만 어떤 목적에? 실용적인 목적으로 필요할 때만, 그지? 필요할 때만 수정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누구의 입장이야? 콰인의 관점인 거죠. 되셨나요? 근데 맨 끝에 보면 뭐 나왔어요? A인데 A가 아니야.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아 안 맞아? 자, 내가 경철인데 경철이가 아니야. 이건 누가 생각해도 뭐니? 경험과 무관하게 지식이 성립이 될 수 있죠. 우리 뇌 자체가 그렇게 인식하는 거니까, 그지? 이건 논리적으로 안 돼. 그런 의심하지 않을 영역, 즉 경험으로 증명되지 않는 지식도 존재할 수가 있다. 오케이? 되셨나요? 이렇게 하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지금 몇 분 됐어요? 시간이? 30분. 30분. 질문 하나 더 올 수 있겠네. 하나 더 합시다. 왜? 하나 보자. 어디 거 볼 거냐면 비슷한 거 하나를 봅시다. 이해가 2017년이었죠? 맞니? 이거 2017년이고 넘어오면 여기 전통적 인식론자 베이즈주의자라고 나오는 게 여기 2019년 지문이야. 2019년 지문이야. 여기 봅시다.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는 이미 명제대에 우리가 3가지 믿음 중 하나만을 가지고 있다. 아까 똑같이 구조가. 자, 얘는 일반적이네. 보여? 보여? 일반적이네. 얘는 얘의 관점이죠. 얘는 관점이 뭐야? 믿음은 셋 중에 하나야. 뭐야? 참이야. 그거 참이야. 또는 뭐야? 거짓이야. 근데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는 3가지밖에 없다고 하잖아. 그래서 셋 중 하나야. 근데 반면 베이즈주의자는 자 그럼 얘는 3개밖에 없다고 하는 애의 반대가 뭘까? 차이점은 정도의 문제라고 보는 게 핵심인 거야. 그지? 자 우리 요즘 그 뭐죠? 신전 떡볶이? 우리 아들 신전 떡볶이 좋아하는데 맛이 몇 종이 있어요? 내가 생각해 떡볶이의 맛은
매운맛, 아주 매운맛. 난 두 개밖에 없다 생각해요. 근데 신전 떡볶이 거 시키다 보니까 내가 선생님이 맵찔이에요. 맵찔이라서 못 먹으니까 우리 아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빠는 맵찔이니까 착한 맛 시켜줄게 그러더라고. 아, 지난번에 그 뭐지 엽떡을 시켰는데 약간 매운맛이 나고 그 윗단계를 시킨 거예요. 나 3개 먹고 땀 삐실삐실 흘리다 못 먹었어요. 저를 아예. 그러니까 아마 그게 안 돼 보였나 봐. 엄마랑 자기는 먹었는데 아빠는 한 5개 집어 먹었는데 내가 3개인가 5개인 거. 떡볶이 5개 먹고 포기했어. 야 이건 내가 먹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그래서 포기했거든. 그때 아들이 그걸 기억하고 그 다음에 아빠 신전 떡볶이. 근데 이유가 뭐냐면 돈은 내가 내니까. 결제는 내가 하니까 시키는 사람한테 좀 맞춰준 거야. 그래서 아빠 이번에는 내가 착한 맛 시켜줄게. 착한 맛 시켰는데 먹을만 하더라고. 그러니까 야, 그럼 얘 되게 맛 종류가 뭐야 그랬더니 착한 맛이 있고 그다음에 뭐지? 일반이 있고 맞나? 너 잘 알지? 왜 몰라? 너 매운 거 좋아하잖아. 또 뭐 있지? 보통 일반 보통 뭐 여러 개던데 약간 매운맛, 아주 매운맛 이렇게 다르게 있어. 이게 등급이 되게 세분화돼 있더라고. 이해되죠? 베이스 주제도 마찬가지야. 정도의 문제라는 게 뭐냐면 이게 등급반인데 등급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가장 강한 믿음에서부터 어디까지? 가장 약한 믿음의 정도까지 내일 눈이 옵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도까지 믿음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차이는 뭐니? 3개밖에 없어 라는 말과 굉장히 많은 단계가 있어 라는 거의 차이겠죠. 어렵니? 안 어렵지. 아까보다 훨씬 쉽지 않냐? 얘가 더 쉬운 것 같은데 그게. 그럼 그 다음 봐봐. 우리는 종종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돼. 그 베이지주의 표현으로 바꾸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대해서 강한 믿음의 정도를 야 봐봐. 이게 아까 그거야. 강한 믿음의 정도를 새롭게 갖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강한 믿음의 정도를 새롭게 갖는다. 자, 이거 봐봐. 얘가 핵심이야. 강한 믿음의 정도를 새롭게 갖는다. 아까 얘를 A라고 갖다 그랬죠? A. 그지? 자, 연습해봐. 요게 A야. 강한 믿음의 정도를 새롭게 갖는 게 A야. 이 말의 다른 말을 찾아봐. 이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여기는. 아까랑 똑같잖아. 지금 해봐. 빨리. 영상을 보는 친구도 해봐. 강한 믿음의 정도를 새롭게 갖는다. 딱 2번만 그으면 해결이 돼. 한번 찾아봐 빨리. 강한 믿음의 정도를 새롭게 갖는다. 얘를 보지 말고 네 거에다 해. 네 거에다가 내 거 보지 말고. 왜 남이 해놓은 걸로 어떻게 해? 날로 먹으려고 그래. 날로 먹으면 아 이거 보이친지 어떻게 알아요? 감춰놨어. 빨리 체크해봐. 연습 좀 하라고 할 때 해라. 아니 이거 보고 있잖아. 얘를 보지 말고 네걸 보라고요. 네 거가 있잖아. 빨리. 강한 믿음의 정도를 새롭게 갖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아유 저한테 막. 네가 뭐만 안 하고 있어 지금. 아니 저 보면서 하고 있었잖아요. 진짜. 이거 뭐야? 빨리 여기서 빨리 이거 체크 좀 해봐 빨리. 한 2번 체크하면 될 텐데. 이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돼. 체크하라고. 진짜 이 사람 열받게 하네. 여기 안 하면 저 뒤로 가면 내가 쫓아가서 볼 거야. 이렇게 이 게으른 새끼 진짜. 아유. 빨리 해. 우리 집에 있는 놈도 똑같은데.
더럽게 하네. 아 진짜 저한테 너 ENFP지? 아니 어, ESTP인데 비슷해. 다르죠. 근데 왜 ENFP 같아? 자, 이거 같이 해봅시다. 강한 믿음의 정도를 새롭게 갖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자, 베이주안이 이런 경우에 믿음의 정도가 어떤 방식으로 변화해야 되는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차피 하고 있는 게 뭐야? 내가 뭔가 새로 갖게 됐을 때 믿음이 어떻게 바뀌냐 이 얘기야, 그치? 요게 핵심이야. 핵심은 요거지. 근데 실제 시험 문제는 이게 나오는 게 아니야. 어디가 나와? 이게 나오는 거야. 강한 믿음의 정도를 새롭게 갖는다는 게 뭔 말인지 찾으라는 게 여기 그게 핵심인 거란 말이야. 이에 따르면 인식 주체가 A라는 걸 천만에 거쳐 새롭게 알게 됐을 때 믿음의 정도의 변화는 무엇의 원리를 받아? 강한 믿음의 정도를 새롭게 갖는 건 무엇의 원리를 받는다고? 조건화 원리 적용을 받는데, 그지? 그럼 조건화 원리 적용을 받는 게 무슨 말인데? 밑에 내려가면 애초에 믿음의 정도에서 A가 참이라는 조건 하에서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되는 거래요. 여기까지 읽어도 이해가 되니 안 되니?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인 거야. 내가 이상한 게 아니야.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인 거야. 그럼 설마 교수가 이해가 안 시킨 다음에 문제를 주겠어? 반드시 준다고. 그럼 내 생각에 느낌에 봐봐. 밑에 예시가 나왔잖아. 그래야 돼. 그럼 진정한 힌트는 어디 있다? 예시에 있겠지. 그럼 예시가 뭐라고 돼 있니? 자, 내가 비가 온다는 걸 약하게 믿고 있어. 그지? 근데 오늘 비가 왔어. 이게 조건이 걸렸지. 그럼 내일 비가 온다에 대한 것을 강하게 믿게 된대. 그지? 그러면 여기 봐봐. 새롭게 알게 됐을 때 내게 비가 온다라는 참이라는 것을 그 이전보다 더 강하게 믿는 게 뭐 하는 거야? 합리적인 거야. 자, 내 말 잘 들어봐. 니네 위에 문장하고 아래 문장하고 같아 보이니 달라 보이니? 단어만 놓고 보면 아예 다른 말 같지? 그래 안 그래? 아니 비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되어야 한다는 말과 또 앞에 있던 뭐야? 강한 믿음의 정도를 새롭게 갖는다는 말이 지금 이전보다 더 강하게 믿는 게 합리적이야. 이 말하고 같은 말이냐고. 단어는 아예 다르지. 근데 이게 같은 말이야. 같거나 유사한 말인 거야. 그럼 종합해보면 무슨 말이야? 자, 내가 뭔가를 새롭게 알게 되면 믿음이 강해지지. 강해지거나 약해지겠지. 그지? 근데 강해지거나 약해질 때는 뭐의 조건을 받아? 내가 처음에 알고 있던 거와 새롭게 알게 된 것의 조건을 받게 되겠지. 그죠? 그런데 새롭게 알게 된 조건이 만약에 관련성이 있는 조건이 들어와서 그럼 강해져 약해져? 강해지는 게 당연히 합리적인 거야.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라고. 이해됐어? 그럼 관련이 없는 게 들어오면 강해지지 않는 게 합리적인 거야.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 다음 봐봐. 3번 단락에 보면 관련된 것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관련이 없는 것도 있죠. 그럼 관련이 없는 게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인 거야? 변하지 않는 게 합리적인 거야. 이게 무슨 원리야? 조건화 원리인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이해돼? 어렵나요? 어렵죠. 이 지문이 내용은 더 쉬워 보이지만 사실 구조상으로 놓고 보면 아까 거보다 얘가 더 조금 더 어려운 설명 방식을 쓰고 있어 사실. 그지? 근데 뭐만 할 줄 아는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처음에 뭘 잡아? 여기 A가 나왔네? 그죠? 그럼 얘랑 비슷한 누구 찾으라고? A 다시를 찾으라고. 그지? A 다시는 어디에 있었어? 여기 A 다시가 있네? 근데 A 다시에 다시가 있어. 여기 3 다시까지 간 거야. 2 다시까지 간 거지. 그지? 그리고 중간에 연결시켜준 건 뭐니? 요거. A를 연결시켜준 게 누구냐면, 그렇구나. 강한 믿음을 새로 갖게 된 건 조건화 원리네. 그럼 조건화 원리가 뭐냐면 얘죠? 그지? 조건화 원리가 뭐야? 그랬더니 얘야. 그럼 얘를 적용한 예시가 어디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셨나요? 그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조건화 원리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리 같은 거죠. 원리 말 그대로 조건화 원리니까 그죠? 원리가 나왔고 A1-에서 A2-로 넘어갈 때 나오게 뭐냐면 예시를 통해서 연결을 시켜준 거지. 이렇게 보면 구조를 보면 그지? 내가 구조 독해를 하라는 이유가 이거야. 그럼 이 방법을 여기서만 썼냐고. 앞에도 썼어 안 썼어? 2017년에도 똑같이 쓰잖아. 얘도 써 안 써? 얘도 쓰잖아. 방법은 안 바뀐다니까 이 방식 자체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내가 자꾸 반복해서 연습해서 읽어낼 줄 알면 어떻게 돼? 머리도 좋아지지만 실력도 늘겠지.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최종 목적은 무조건 머리를 좋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머리 싸매고 있더라도 머리가 좋아져야 돼. 자꾸 막. 근데 선생님이 증명했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가르쳤던 학생들도 그렇고 나 역시도 그렇고 읽는 방법을 정확하게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하다 보면 어떻게 돼? 머리가 나중에 위로 올라가게 되더라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됐었나요? 다만 기간이 좀 걸려. 기간이 좀 걸린다. 그래서 국어는 성적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올려갈 수 있어요. 사실은 올려갈 수 있는데 애들이 대부분 둘 중에 하나지. 뭐 방법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뭐야? 가르쳐줘도 지 맘대로 하는 애들이 있고 내가 이 방법을 가르쳤는데 다 먹히겠어요? 어떤 애는 되고 어떤 애는 안 되더라고. 이유가 뭘까 이렇게 보니까 어떤 애는 내가 가르쳐준 대로 열심히 하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애가 있고 그 차이가 좀 있더라고. 또 지 맘대로 하는 애들은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 방법을 알려주면 그 방법이 엉뚱한 방법은 아니야. 나는 무슨 스킬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거든. 선택지를 먼저 봐. 뭐 이해 문제를 봐가지고 거기 있는 선택지를 먼저 봐가지고 본문에서 먼저 찾고 시작을 해. 막 이런 기술들이 있어. 근데 기술은 어차피 한계가 와요. 수능에서는 써먹기 쉽지 않고. 기술은 언제 생기는 거야? 내가 이런 비유를 많이 듣거든. 예, 내 피지컬을 가지고 손흥민을 따라할 수 있을까 없을까? 되겠네 안 되겠니? 그럼 피지컬이 먼저야, 기술이 먼저야? 피지컬이 먼저죠. 기초도 안 돼 있는 애가 기술 쓰겠다 그런 건 나는 반대야. 그래서 아니 피지컬도 안 되는 애가 무슨 무회전 프리킥을 차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여학생들 잘 모르시죠? 무회전 프리킥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피지컬을 먼저 만들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또 내가 피지컬이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자기만의 기술을 좀 갈고 닦는 걸 저는 막지는 않습니다. 그건 좋은 거죠.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쓰는 게 좋아 안 좋아? 좋지 당연히. 그걸 확실해야 돼 그 방법이. 막 어떨 때 먹히고 어떨 때 안 먹히고 이러면 안 돼. 그래서 문제를 먼저 보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은 나쁜 건 아닌데 수능장에서는 그렇게 먹히지도 않더라고. 한계가 있거든요. 가능하면 이렇게 읽으시는 게 좋겠다. 이해되나? 그 다음 봐봐.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아야 된대요. 변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봐봐. 핵심이 보이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믿음은 어떻게 해야 돼? 유지해야 돼. 예시가 뭐였어? 외계인이 존재하는 거랑 눈이 오는 거랑 뭔 상관이야, 그치? 상관없으면 바꿀 필요가 있어, 없어? 비가 오는 거나 눈이 오는 거랑 외계인이 존재하는 거랑 뭔 상관이야? 그러면 외계인이 존재하든 말든 내일 비는 오는 거지. 에 대한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 됐나요? 마지막에 보세요. 베이지주의자는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생각해. 자, 계속 보이는 단어가 뭐야? 합리적이고 뭐 해야 돼? 상식적이어야 돼. 이런 단어가 보여야 돼. 그치? 내가 핵심을 잡았다면. 그럼 상식적인 합리적인 건 뭐야? 실용적으로 이유가 있어. 이게 이유가 있어. 바꿔야 될 이유가 있어. 그러면 바꾸는 게 맞단 말이야. 여기 봐봐. 무슨 말이냐면 문제에 보면 이런 게 나왔단 말이야.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를 옮기는 건 돼, 안 돼? 그건 실용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죠. 근데 선택지에 뭐라고 나온 줄 알아?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 맞아 틀려? 맞아. 맞아. 왜? 근거가 뭐야? 합리적이라고 했잖아. 합리적이라고 했잖아. 그치? 이해돼?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뭐 할 필요도 있어? 바꿀 필요도 있어. 이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야. 여기는 안 써있어, 안 써있어? 이 본문에 안 써있어. 근데 나왔다니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죠? 이유가 있다는 말은 합리적이라는 얘기죠. 그지? 합리적으로 바꿔야 될 이유가 있다면 무슨 말이야? 바꿔도 된다 이 말이야. 사실 이 말의 반대말은. 이해돼? 근데 이유가 없으면 바꾸면 안 돼. 그건 효율성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기 때문이야.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는 거야. 그죠? 믿음을 유지하는 게 합리적이야. 이렇게. 됐어? 그 정도의 추론은 이제 연습하다 보면 금방 되겠지. 그 정도는. 반대 추론인가? 반대 추론. 됐니? 그 정도를 챙겨놓으시면 되겠다. 자, 가십시다. 지워지고